조그만 체험기 박완서 단편 소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남편이 통금 시간이 지나고도 안 들어올 때 보통 아내들은 어떤 걱정을 할까? 대개 교통사고 아니면 으슥한 골목길에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를 매놀 걱정을 하리라. 나도 이 두 가지 걱정을 번갈아 하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통금에 걸리지 않은 게 분명해지니 더욱 앞에 두 가지 방정맞은 생각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러나 가게 남편은 전기 용품상을 하는 장사꾼이다. 열쯤 해서 가게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점원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어제 안 들어가셨다고요? 그럼 큰일 났는데요. 실은 어제 저녁 무렵 검찰청 수사과에서 나왔다는 형사하고 같이 나가셨거든요.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길래 아마 일 보고 대구로 들어가셨거니 하고 댁에 연락도 안 드렸는데. 검찰청 수사과? 분명해요? 그러면요, 주인 어른이 꼬치꼬치 따지시는 걸 들은걸요. 참, 검찰청 K지청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검찰청이라면 덕수궁 옆 재판소 속에 있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K지청이 어디쯤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덮어놓고 집을 나섰다.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남편은 검찰에 연행됐을까? 나는 남편이 하고 있는 장사 속에 대해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겁밖에 나는 게 없었다. 내가 믿을 거라곤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평할 때 하던 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하는 것밖에 없었다. 겨우 차를 하나 잡을 수 있어 K지청까지 데려다 달랬더니 차는 돌고 돌아 여기도 서울시 특별시일까 싶게 멀고 낯선 고장 허 벌판을 굽어보는 언덕 위의 청사 앞에 내려줬다. 수위가 꼬치꼬치 용건을 따졌다. 수위라기보다는 형사에 가깝게 말투가 위압적이고 신문조였다. 나는 남편이 이곳에 연행되어 온 것 같은데 확실한 행방과 혐의 사실을 알고 싶어서 왔노라고 했더니 사건이 수사과에 걸려있는 동안 수사과 출입은 언금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울먹이며 애원했다. 가족은 가족의 거처를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따져보기도 했다. 나는 초췌한 몰골로 처음부터 그에게 저자세로 나온 걸 후회했다. 몇 호 검사실에 볼 일이 있다든가 당당한 얼굴과 당당한 용무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증만 보관시키고 수월하게 통과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수인은 젊고 토실토실한 귀여운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특이했다. 자기가 일단 죄인의 가족이라고 단정한 사람이라면 비참하게 주눅 들리게 할 수 있는 섬뜩한 무엇이 있었다. 나는 6월의 떼학볕 아래 후끈후끈 악랄한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검찰청 건물과 젊은 수위에게 잔뜩 주눅이 든 채 지독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곳엔 맨 주눅 들린 여편네들 천지였다. 피의자 대기실 주변의 맨 땅에 떼학볕을 무릅쓰고 파김치처럼 늘어져 있는 초라한 여편네들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도 않았다. 이런 여편네들이 어디서 피의자를 실은 버스가 온다든가 대기실에서 굴비 두rum처럼 묶은 피의자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든가 아무튼 푸른 수위 자락만 흘끗 비쳤다 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기 발랄해지면서 민첩하게 그곳으로 엉겨들면서
힘차게 손짓도 하고 세댄 소리로 악도 썼다. 그럴 때마다 교도관이나 사복 차림의 감식꾼들의 구박은 혹독했다. 반말짓거리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짐승 몰듯이 내몰았고 옆에 애들 역시 억세고 줄기차게 이 구박에 맞섰다. 나는 그 옆에 애들이 피의자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나 어머니나 누이라고 알아차렸고 푸른 수위를 보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혐오감을 느꼈고 이어서 깜짝 놀라면서 나 역시 피의자의 아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 끔찍한 고장에서 빼낼 수가 있을까? 문득 섬광처럼 이럴 때 백이라는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동시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다 뿐이지 나에게는 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생각나지 않는 걸 빠르게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뜯다시피 조바심했다. 큰 집, 작은 집, 친정집, 사돈집, 외갓집, 이웃집, 동창생.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많이 나와 남편의 아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 든든한 백이 돼줄 만한 사람을 골라 잡으려 했지만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생전 아무하고도 안 사귀고 산 것처럼 떠오르는 그럴 만한 얼굴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단념하지 않았다. 몰래 숨겨놓은 물건의 소재를 확신하듯이 나의 연출 중 반드시 백이 있을 것을 믿었다. 다만 생각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해내기 위해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검찰청 문턱까지 와서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줄다름쳐 집으로 왔다. 집에 혹시 남편으로부터의 소식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더욱 나를 조급하게 했다. 그러나 집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안방에 혼자 들어앉아 머리를 짜도 백을 찾아낼 순 없었다. 나는 너무 외롭고 막막해서 장판방에 몸을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실컷 울고 나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나에게도 백이 있을 것 같은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에게 백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다시 K지청으로 달렸다. 달리면서 좀 전까지도 혐오감 없이는 떠올릴 수 없었던 뙤약볕 속의 옆편 애들에게 진한 친화감을 느꼈다. K지청에 당도하자마자 나는 그 옆편 애들 중 하나를 붙들고 내 답답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옆편 애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나는 수희에게 애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주민등록증 밑에 500원권 접은 걸 받쳐서 내밀면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맹숭맹숭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수사과에 볼 일이 있다고 했다. 수희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번호표를 내주었다. 수사과의 문을 밀치자마자 앳된 여사무원이 보였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관청 속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저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기철이라고 이리로 연행되어 온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권주임님, 이분 김기철이 가족인가 봐요. 여사무원은 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권주임을 불렀다. 권주임이라고 불린 남자는 40대의 기골이 장대한 남자로 냉정하고 비웃는 듯한 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 뭐요? 김기철이 쳐요?
그는 요 소리를 요도 아니고 야도 아닌 미묘한 발음을 했다. 그 존댓말도 헤라도 아닌 묘한 발음은 나에게 모욕감보다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나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네 라는 대답을 했다. 당신 남편은 사기꾼이요. 사기 중에도 선량한 서민을 괴롭힌 악질 사기꾼이요. 이런 자는 중벌을 받아 마땅해. 알겠소? 나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혀가 돌지를 않았다. 기가 막혀서. 글쎄 큰 공장에서 불량품으로 폐기 처분한 형광등을 어떤 전공 출신이 재생한 걸 싸게 사가지고 신품처럼 속여서 팔아먹었다니까. 액수는 많지 않아도 액수가 문제인가? 피해자가 서민이란 말이야. 서민 생활을 좀먹는 이런 새양지 같은 놈들을 일벌백계주의로 중벌로 다스려야 돼. 권주임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렇게 사건을 설명했다. 그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온통 희뿌옇게 바래 보이면서 다만 시신도 안 남기고 죽어버리고 싶단 생각밖에 없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한다는 소리가 지금 그이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 건 알아 뭘 할라오? 권주임이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띠고 빈정댔다. 지금 영장을 신청 중인데 아마 오늘 해 안으로는 떨어질 거요. 떨어지면 오늘 저녁부턴 서대문 큰집 신세야. 어젯밤은 임시로 여기서 재워줬지만 영장이 아직 안 떨어졌단 소리가 나에게 일루의 희망을 주었다. 어떻게 좀 선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절대로 도망치거나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것만은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굴 웃기려고 맘먹었나?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낄낄댔다. 동료들도 낄낄대고 여사무원도 깔깔댔다. 그럼 지금 그이는 이곳에 있겠군요. 이곳 어디 있죠?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누구 맘대로 죄인을 함부로 만나나. 권주임, 이제 저 여자를 내보내요. 권주임보다 나이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회전 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내 쪽을 보면서 꾸짖었다. 나는 즉각 내쫓겼다. 나는 나에게 수위 앞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준 여자를 다시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를 의논했다. 여기 그냥 있어봐요. 기소돼서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나 검찰에 추적받으러 온 사람이나 새로 구속된 사람이나 다 저 대기실 속에 갇혀 있다가 저녁 때 한꺼번에 구치소 버스로 실려갈 테니까. 그럼 실려갈 때 서로 만나 말을 할 수 있나요? 말은 무슨 말을 해요? 먼 발치로 서로 알아나 보면 다행이지. 안 돼요. 그렇게. 난 꼭 남편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남편의 입을 통해 그가 사기치지 않았단 소리를 들어둬야 한다. 그걸 안 들어두고 내가 무슨 힘으로 그의 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그 여자는 또 한 번 나에게 대기실 속에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리고는 측은한 듯이 덧붙였다. 아주머니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다가 어쩌려고 그래요. 옷바라지 잘못하다간 한두 달 내에 집 한 채 들어먹긴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왕 만나는 김에 뭐 먹을 걸 좀 사다 주는 게 좋을 거라고도 일러줬다. 참 나는 어쩌면 그 생각도 못한 것일까. 먹을 걸 사러 줄다름쳐 K지청 밖으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있기에 집어타고 시내 쪽으로 나오다가 빵집이 있는 곳에 세워놓고 빵과 우유와 야쿠르트를 사고
다시 저만치 통닭집이 있기에 그리로 가서 통닭을 사고 다시 햄버거를 샀다. 주책 없이 많은 것을 사가지고 택시 속에 들어앉아서 나에게 친절했던 여자가 옷바라지 잘못하다간 한두 달 내에 집 한 채 들어먹기는 문제없다고 한 말이 생각나면서 슬며시 두려워졌다. 나는 500원짜리 몇 장을 소나기에 꼬깃꼬깃 구겨갖고 대기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스스럼 없이 웃으며 다가가 좀 봐주세요 하며 돈 가진 손으로 빠른 악수를 하고 대기실 속으로 들어갔다. 대기실 속 전면은 허술한 숙직실 겸 사무실처럼 보이고 다시 문이 있는 내부는 어둡고 깊고 경계도 엄해 재판이나 취조를 받으러 나온 피의자들은 모두 그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숙직실 같이 생긴 앞칸에 있었다. 아직 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을 건지 남편은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로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를 위로하려 들었다. 괜찮긴요. 영장이 신청됐는데도요. 신청했어도 떨어질 리가 없어. 기각될 거야. 재생한 형광등을 사서 신품으로 팔았다면서요. 모르고 산 거야. 정말이야. 우리 가게 몇 년째 단골이던 전공이 공사하고 남은 거라면서 인수해 달라기에 무심히 인수한 것뿐이야. 몇십 년을 신용 하나로 장사해온 내가 설마 알고야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럼 당신이 그 전공한테 사기를 당한 셈 아니에요? 참 착실한 전공이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지금 남의 걱정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 사람을 당장 잡아놓고 당신을 꺼내도록 하겠어요. 이봐, 침착하라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공장을 차린 사람하고가 먼저 체포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갖다 팔았다고 불어서 내가 붙잡힌 거야. 당신은 여지껏 그 장사를 했으면서 그래. 재생품과 신품의 구별도 못해요? 그게 이상해. 단연 신품이었어. 그리고 딴 건 몰라도 형광등을 재생한다는 소리도 듣느니 처음이거든. 그런데도 당신의 결백을 증명 못해요? 내가 약점을 잡힌 건 내가 그 물건을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거야. 9만원어치 샀는데 실은 10만원어치가 넘는 분량이거든. 저 사람네들 계산으로는 2만원의 부당 이득이란 계산이 나오고 그 이득을 위해 내가 사기를 친 것으로 되나봐. 겨우 2만원 때문에 그가 사기를 치다니 나는 되레 안심이 되었다. 이때 권주임이 들어왔다. 그의 손엔 남편의 영장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방금 우등상장을 받은 국민학생처럼 행복해 보였다. 그는 너무 행복해서 내가 감히 대기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야단치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 앞에서 그의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걸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남편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혁대를 빼내고 손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었다. 나는 내 머리에 피가 손끝, 발끝으로 퍼져버리는 것과 같은 현기증을 느끼며 남편의 입술이 희게 바래는 걸 바라다 봤다. 권주임이 가까이 왔다. 말씨가 은근했다.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는 싫든 좋든 서대문 큰집이랑 여기랑 번갈아 가며 자주 드나들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으니까.
별의별 놈이라뇨. 이 근처에 사건 브로커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어수룩한 아줌마들을 꼬시긴다고요. 얼마만 주면 당장 빼준다고요. 죽일 놈들이지. 왜 안 잡아넣으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청 주위에 그런 놈들이 끓게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아줌마가 남은 생각해서 일건 귀띔해 주려니까 누굴 충고하려고 들어. 저하고 좀 조용히 만나주실 수 없겠어요? 퇴근 후에요. 남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걸 알고 싶어요. 내가 그에게 감히 만나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허점 때문이었다. 그는 쉽게 승낙했다. 나는 그날 밤 9시에 약속한 다방에 나갔다. 그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대뜸 남편을 사기꾼이라고 할 때와는 딴판으로 김 선생님 참 좋은 분입니다. 요새 세상에 그렇게 착한 분이 계시다니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김 선생님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말씀이야. 김 선생님이 아주 착하시다 보니 그만 못된 놈들한테 속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문초에 본 결과 김 선생님이 죄가 없다는 심증을 얻었다는 걸 강조했다. 나는 그가 남편을 김 선생님 할 때마다 사기꾼이라고 할 때보다 더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내가 다루기에는 너무도 해묵은 능구렁이었다. 무죄라는 심증을 얻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아주머니 이렇게 빡빡한 건 일당 3명을 체포해 가지고 어떻게 1명만 놓아줍니까? 3명 아니라 100명 중에라도 죄 없는 사람은 놓여놔야지 않겠어요? 글쎄 며칠만 기다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불기소로 풀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는 K지청엔 검사가 통틀어 5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그들과 얼마나 친하다는 얘기며 검찰청 수사관은 경찰이 수사과보다 얼마나 질이 높고 세도가 당당하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나서 갑자기 딴 사람같이 낮고 곰살궂은 소리로 소곤소곤 속삭였다. 내가 이 사건을 맡을 때니까 아줌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괜히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부탁하고 덤벼봤댔자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줌마가 사람 하나는 기차게 잘 만났어. 몇 달이 건너는 거하고 직통 코스하고 드는 비용이 곱절도 넘어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하지 않게 수시로 사건의 진전을 알려주겠다며 우리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가지더니 자기네 전화번호와 수사과로 통하는 직통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 다음엔 내가 그에게 뭔가를 건네줄 차례였다. 뭔가를. 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수중에 한 푼도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나는 좀 전에 그가 제 입으로 경계해준 악질적인 사건 브로커에 대해 생각하고 나에게 친절했던 여편네의 말, 옥바라지 잘못하다간 한두 달 내에 집 한 채 들어먹긴 문제도 없다던 말을 생각했다. 나는 두려웠다. 그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그가 남편을 이롭게 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몰라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편을 해롭게 할 수는 있으리라는 예감은 얼마나 두렵고 기분 나쁜 것일까. 나는 울렁대는 가슴을 진정하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나중에 다시 뵙겠어요.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요. 아시겠지만 장사꾼이란 무갯돈에 인색해서 생활비로 그날 탈쓰고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막막하군요. 알아요, 알아. 누가 당장 교재비 달랬나? 본격적인 비용은 사건이 검사한테 넘어가고 나서 드는 거고, 또 사건은 아직 우리 수사과에 걸려 있으니까 서류는 내가 알아서 잘 꾸밀 테고, 우리 과장님 식사 대접할 정도의 비용이야 일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지? 나는 그러도록 해보겠노라고 했다. 그는 일어서면서 한마디 했다. 김 선생님, 그 양반 보아하니 법 없어도 살 양반이던데 참 안 됐단 말이야. 그 소리가 나에겐 김기철이 그 머저리 우리 밥이더라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쉬 풀려날 것 같지를 않았다. 생각할수록 미칠 것 같았다. 억울하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니까 울음도 안 나왔다. 나는 남편의 초저녁 코 고는 소리와 새벽녘에 줄담배를 싫어하고 있는 터였다. 그것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내고 늘 침실을 따로 쓰기를 벼르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남편이 없고 보니 내가 그 코 고는 소리와 줄담배에 얼마나 깊이 길들여졌었나, 아니 그것들을 얼마나 좋아했었나를 알 것 같았다. 한때 나는 작가랍시고 언론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문제로 제법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진 적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세상 하고 많은 지붕 및 어느 지붕 밑에고 다 계집 서방이 만나 자식 낳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기본 형태라면 서방은 저녁에 계집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계집은 서방을 맞아 바가지를 긁을 자유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의 자유가 무슨 소용이라 싶었다. 나는 단 몇 날 며칠이라도 남편 없이 아이들을 잘 기르고 돌볼 자신이 도무지 없었다. 혼자 손으로 자식들을 잘 기르고 떳떳하게 사는 세상의 모든 과부와 이혼녀에게 울면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도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내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소위 옥바라지가 시작됐다. 아침 일찍 갔는데도 서대문 구치소 앞 너른 마당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 나는 거기서 무슨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재소자의 가족들이었다. 매일 그렇다는 거였다. 창구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길게 내리고 줄을 서 있었고 긴 폭이 얽히고 설켜 자기가 원하는 창구의 줄의 끝을 찾는 것만도 수월치 않았다. 면회 신청하는 줄, 신청서하고 번호표하고 바꾸는 줄, 번호 부르기를 기다리는 서너 시간 내지 4-4시간, 번호 부르고 나서 구치소 정문 앞에서 또 줄서기, 주민등록증과 번호표를 교환하고 들어선 어딘지 모르게 딴 세상같이 서러운 구치소 앞마당, 어둡고 음산한 대기실에 발돋움하고 올라서야 손이 닿는 높은 창구, 그 창구로 신청서를 디밀고 다시 또 번호 부르기를 기다리는 기진맥진한 것도 같고 악에 바친 것도 같은 20-30분. 이렇게 무려 5-6시간도 넘어 걸려서 면회실에 들어가니 철망이 들은 두터운 유리 너머에 번호가 붙은 푸른 수의의 남편이 있었다. 그런 옷은 형이 확정된 후에나 입히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앞을 분간 못하게 눈물이 났다. 울음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이에 면회 시간이 끝났다. 내가 울면서 나오니까 어떤 여자가
어깨를 치면서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이 첫 면회죠? 첫 면회 때는 다 온답니다. 글쎄 우리 집 큰이가 죄수복을 입고 있지 뭐예요. 그 소리를 마치고는 마음 놓고 크게 울었다. 그 여자는 내 등을 토닥거렸다. 저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그럼 한복을 차입할 수도 있어요. 옥바라지는 그저 물어보는 게 제일이었다. 옷 차입하는 일, 사식 차입하는 일, 세탁물 찾는 일, 모든 것이 수속이 복잡해 면회하는 것과 맞먹는 시간이 걸리고도 세밀한 사전 지식 없이는 마지막 창구에서 트집을 잡히면 퇴방 맞기가 일쑤였다. 면회하는 날엔 세탁물을 찾을 수 없고 한 사람은 하루 2번 면회할 수가 없었다. 옥바라지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속도 수속이지만 그런 수속 절차를 거치면서 수없이 부딪혀야 하는 해당 직원의 철저한 불친절과 경멸과 냉대였다. 그렇다고 K지청의 수의들처럼 돈을 받아가며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친절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쳐 있었다.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가는 단박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해를 보게 마련이었다. 나도 매일매일 주눅이 들면서 고분고분 길들여졌다. 한편 K지청의 권주임의 친절을 가장한 은근한 공갈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K지청으로 검사 취조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했노라는 핑계로 상당에게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갖고 그를 만날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판사한테로 넘어가 봐. 그때야말로 큰돈 든다고. 큰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불기소 처분하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맞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니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러면서 5 손가락을 2번인가 3번 폈다 접었다 하면서 안달을 했다. 내가 소박한 법률 상식으론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 처분을 교제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를 안 하려 해도 그가 담당 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아주 냉대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고 의지할 대락은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롭게 할 순 없어도 수틀리면 해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드디어 나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 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번화가에 의리의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이 그에겐 너무 작은 사건일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강 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는 듯한 지루한 듯한 미소로 들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이런 방구의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도 작가의 남편이 장사꾼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까지 해놓은 모양이다.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의 이런 속기스러운 호기심과 아니한 이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소개도 있고 해서 그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불기소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 하고 풀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고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지청 쪽은 훤히 통하니까요.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식이 권주임하고 똑같을까 하고 정이 떨어졌다. 그는 불기소 처분을 아주 청부맞겠다며 30만 원을 요구했다. 친구에게 강 변호사가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는 뛸 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한편 옥바라지 하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 큰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쉬 나오고 더디 나오는 것, 뒤에서 손쓰기에 달렸다는 말이 내 의식에 따끔따끔 걸렸다.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3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됐다.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이 알려준 건 권주임이었고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로 알아보더니 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럼 그까짓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또 한 번 힘 안 들이고 큰 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먹은 도둑놈, 주인의 옷가지를 훔쳐낸 식모, 사고낸 운전수, 버스간에서 싸우다가 이를 부러뜨린 폭력범, 수금한 돈을 가로챈 점원 등 30여 명의 조물하기 자범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신의 능력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 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신문이 한 사람 앞에 2번 내지 3번씩이나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은 후딱 지나갔고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100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30여 명 중 단 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에게만 변호사가 딸렸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서까지 그 고약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15일 후의 언도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되었고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되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에 평온이 돌아오니 다시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로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하고 많은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선 간장 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